첫 번째 가보죠. 흉기 들고 비틀비틀입니다. 자, 대낮에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물 안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남자, 뭔가를 툭 흘리는데요. 헉, 저것은 흉기. 아, 이럴 수가. 자, 그리고는요, 갑자기 저 남성 꽈당 휘청휘청 대더니 제대로 일어서질 못합니다. 아하, 뭔가 이상합니다. 자, 겨우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여전히 비틀비틀 호랑나비 스텝을 밟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가 향했던 곳은 다름 아닌 지하 주차장이었던 것. 자, 손에 흉기를 든 채 주차된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흉기를 들고 뭐 할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밀대를 들고 와서는 주차된 차량을 쾅! 자, 차 위로 올라가는가 하면요. 자, 소화기를 들고 와서는 갑자기 저렇게 난사까지 합니다. 야, 아니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도처에서 미치광이들이 이렇게 날뛰는 거죠? 네,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제보자는 지난 2일 오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차량 앞유리 등이 깨져 있었고 차량 내외부에는 분진이 한가득이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한 남성이 보신 것처럼 밀대와 발등으로 이 제보자 차를 파손했고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저 어째. 뿐만 아니라 남성은 범행 직전에는 흉기를 든 채 이 비틀비틀 주차장을 내려와서요.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이 사는 층에는 어린아기를 키우는 집이 2곳이나 있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평소 복용하던 약과 술을 함께 먹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고 오늘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흉기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누구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가 딱 한 대밖에 없어요. 피해 차량밖에 없어요. 저기 예를 들어 차 안에 물건이라도 두고 와서 가지러 갔다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제보자분이 더 화가 나는 게 관리소장한테 저 사람 누구냐고 아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CCTV를 쭉 보니까 관리소장이 흉기를 빼앗은 다음에 저 사람 집에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아, 입주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게다가 지금 차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관리사무소 측에도 일종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린 그거 모르겠고 자차 배상을 해라 보험으로 이렇게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나 격투기 선수야. 자, 순찰하던 경찰 눈에 포착된 도로 위 수상한 차량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검문을 하기 위해서 자, 정차하세요 하자 나 잡아봐라 쓰는 듯 하더니 갑자기 쉥 도주하는 저 차량 소갓지롱 멈추는가 하더니 자, 도로는 물론 좁은 길은 물론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요리조리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저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한민국 교통체증엔 장사가 없는 법. 야, 빨리 나와 임마. 창문을 쾅쾅 강제로 문을 열렸는데 바로 문이 열리고 야, 나 전직 격투 선수야 하면서 경찰을 공격하려던 순간 깽깽깽깽깽 결국은 저렇게 수갑 엔딩이 됐다는 거. 아, 대한민국 경찰 멋있습니다. 네, 지난 4월 26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이 차적 조회상 면허 취소 상태인 차량을 발견을 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정차 명령이 내려졌는데 차량은 이 명령을 무시를 하고 인근 약 2km 구간을 8분 정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요, 과속을 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또 추적을 떠돌리면서 한 중고등학교 교내에 들어가서 통로 등을 휘젓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건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이 교내 학생들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도주하던 차량은 결국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그 앞뒤가 막혀서 정차를 했지만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불응을 하면서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대치를 했습니다. 경찰이 창문을 부수면서 강제 개방을 시도했고 남성은 차에서 내렸는데 내가 전직 격투기 선수였다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경찰 향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경찰을 밀치기까지 하고 주먹을 쥐고 달려들다가 제압을 돼서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자, 덩치는 좋아. 덩치는 좋은데 박 변호사님. 네. 저런 인간들 특징이 뭡니까? 항상 전직이야. 네. 차마 현역이라고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꼭 전직이래. 그럼 전직이 뭐 어쩌라고요? 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부끄러우니까 전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도주하는 경우는 10중 8구 음주 아니면 약물이거든요. 이제 음주가 지금 문제가 됐던 상황이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주 걸릴까 봐 도주했다 진술을 했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를 넘어가는 헤헤.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었고요. 이 사람 단순한 음주가 아닙니다. 음주운전도 있죠. 난폭운전도 있죠. 경찰한테 대항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어허. 여러 가지 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소속사 대표가 걸그룹과 점점점인데요. 자, 시작은 SNS였는데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기사가 막 여기저기서 뜨더니 당사자들 신변에도 약간 변화가 생기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자, 일단 어떤 일인지 설명 좀요. 네, 개그맨 김준호, 김대희 씨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걸그룹 멤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 SNS를 통해서 해당 대표와 소속 아이돌 멤버가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수차례 둘이서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늦은 밤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껴안고 있거나 손을 잡는 등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유부남으로 과거 방송에도 출연을 하면서 대중의 얼굴을 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의혹만으로 끝나나 했는데 또 후속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더라니까요. 자, 일단 그 소속사 임원이 대표하고 멤버 관계 시인했다라고 밝혔고요. 중대한 사안으로 봐서 내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 소속사 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NS에서 이 아이돌 그룹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티스트의 방향성 또 감정적 안전을 고려해서 전속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밝혀 있고 다른 멤버들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 멤버만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공개됐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을 하고 확인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재택근무했다고 욕먹었습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IT 회사에 근무하는 30대 남성입니다. 회사는 출퇴근이나 재택근무가 비교적 유연한 편인데요. 최근 저희 팀이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됐고 저와 팀원들은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야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보러 가서 물회를 시켜 먹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와 딸이 배탈이 심하게 나서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둘 다 제대로 앉고 서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없었어요. 장모님은 지방에서 오시려면 반나절은 걸리고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차를 내면 팀원들 일에 차질이 생길까 봐 집에서 일하려고 했던 건데요. 팀장님은 설명을 듣고 허락하셨고 무리 없이 근무도 마쳤어요. 그런데 다음 날 동료 직원이 어제 집에서 일하느라 좋으셨겠어요? 저흰 야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나중에 전해 들으니까 그 직원이 아내가 약 먹고 딸 돌보면 되지 겨우 그런 일로 재택하냐면서 뒷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이는 비슷하지만 1년 선배고 비혼주의라서 평소 결혼 관련 대화를 나눌 때도 잘 공감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프로젝트에 일적으로 예민한 건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피해 안 되게 근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회사에서 계속 볼 사이인데 저는 웃으면서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아니 지훈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일하느라 좋았겠다고요? 아니 집에서 일하면 고역이지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 저도 민폐 안 끼치려고 재택근무 했잖아요. 그리고 지훈님 아직 싱글이라서 모르시겠지만 가족이 아프면 바깥일 못합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오케이 했는데 왜 지훈님이 이러신 거예요? 동그라미.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다음 동료 직원입니다. 아니 지열님, 와 진짜 선 넘으시려고 그러네. 싱글이라 모르시겠지만 지금 저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팀원들은 집안에 사정이 없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야근합니까? 그 민폐 맞고요.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면 우리한테도 재택시켰겠죠. 팀장도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한 걸 갖고 무슨 암행어사 마패 마냥 X.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자, 이거가 제대로 전달이 지금 다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처음에 혹시나 팀장만 그거를 알고 있고 팀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상황에서 굳이 왜 재택근무하냐 이렇게 했으면 약간 이해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나중에 뒷담화, 헌담하는 걸 들어보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같은 동료인데 아프고 그래서 재택근무했고 허락받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요거들 먹을 일입니까? 이제부터는요 그 팀원 뒤에 가서 뒷담하십시오. 자, 일단 교수님 발언 기회 많이 드리겠습니다. 앞서. 네. 자, 제가 왜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올렸냐면 사실 이 아빠가 이거 때문에 기분 나쁠 만하죠. 이분이 사연자가 기분 나쁠 만한데 사실 저는 31살에 아이를 낳았고 그다음에 엄마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너무 부지기수로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아프거나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는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아빠도 마음이 그렇겠지만 엄마는 더 애가 타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죄송하다고 좀 양해를 구할 때도 있고 좀 눈치 보이게 행동할 때도 있는데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나이가 어렸었으니까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그러면 아이 엄마로서 그렇게 하는 걸 더 이해 못하는 분들이 남자도 여자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서 회사 다니는 게 어렵고 막 너무 속상하실 정도면 사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고 넘기셔야지 좀 대범하게 넘기셔야지 안 그러면 많이 상하십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지금 박 소장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비슷한 사연들을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젊은 층에서 이게 비혼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진짜로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이 있으면 배우자가 아이가 어떤 아프거나 했었을 때 얼마만큼 신경이 쓰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지를 그거를 그 사람들 잘못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화가 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솔직히 저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전 싱글이니까. 예, 그거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좀 잘못하신 건 절대 아니고 서운하신 건 맞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을 그냥 좀 수용해야 될 만한 사회 분위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팀장도 허락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다 마쳤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직원분이 무례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댓글도 보겠습니다. 주인태님, 직원이 꽈배기네요. 꼬였네요. 라고 하셨고요. 박여사님, 회사에 꼭 저런 사람 한 명씩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재택근무에 열중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세상님은요. 동료 직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